매경 2016 CS 리포트의 핵심,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CS의 가장 큰 화두는 인공지능이 드디어 화면 밖으로 걸어 나왔다는 건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번 CS 2016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AI가 스크린을 떠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AI랑 소통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더 이상 키보드나 마우스, 스마트폰 터치 이런 걸로만 AI를 만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김남구 서울대 명예교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을 하셨어요. AI가 화면을 찍고 나왔다. 와, 정말 그렇죠? 그동안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 속에 갇혀있던 AI가 이제 진짜 우리 현실 세계로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이 이번 CS의 모든 걸 말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AI가 대체 어떻게 화면 밖으로 나온다는 걸까요? 그 비밀이 바로 이 상황인지 지능이라는 순환 구조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먼저 AI가 우리 주변의 카메라나 마이크 같은 센서들을 통해서 현실 세계의 정보를 싹 빨아들여요. 눈과 귀가 생긴 거죠. 그리고 나면 멀티모달 AI라는 녀석이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마치 사람처럼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하고 맥락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봇팔을 움직이거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진짜 물리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순환이 완성되면서 AI는 드디어 스크린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거대한 변화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산업 지형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어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역시 돈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지금 기술업계의 왕자가 바뀌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이거 진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무려 2010년 이후 처음이에요. 하드웨어의 제왕 애플이 AI 생태계를 가진 구글에게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바로 저 지점, 두 선이 교차하는 저 크로스오버 포인트가 보이시죠? 저희가 바로 시대의 주인공이 바뀌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제 시장은 아이폰 같은 껍데기, 하드웨어보다 그 안을 채우는 AI 두뇌랑 클라우드 생태계의 가치를 더 높게 쳐준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바로 애플입니다. 천하의 애플마저도 자신들의 애플 인텔리전스에 구글의 AI인 제미나이를 쓰기로 했잖아요. 이건 그냥 주가 변동이 아니라 산업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말로만 듣던 피지컬 AI, 그러니까 화면 밖으로 튀어나온 AI가 대체 우리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돌아다니고 있는지 실제 사례들을 한번 보시죠. 피지컬 AI는 지금 크게 두 갈래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고도화된 로보틱스 분야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일상 깊숙이 파고든 자율주행 택시 같은 모빌리티 분야입니다. 와, 이번 CS에서 정말 난리가 났던 장면이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아틀라스가 사람들 앞에서 그냥 실시간으로 백플립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그냥 와, 로봇 신기하다 하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연구실에서나 보던 게 아니라 실제로 대량 생산해서 쓸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는 걸 선언한 이른바 아틀라스 모멘트였던 겁니다.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는 이미 웨이모, 죽스, 테슬라 이 세 개 회사의 자율주행차가 더는 미래 기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당장 앱으로 불러서 타는 택시, 그러니까 현실의 교통수단이 된 거예요. 여기 보이는 이 차들이 그냥 전시용이 아니라 실제로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좀 큼직한 로봇이나 자동차를 봤는데요. 이제 우리 몸에 가장 가까운 어쩌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피지컬 AI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스마트 안경입니다. 여기서 딱 하나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겁고 큰 VR, XR 헤드셋이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건 게임이나 영상 볼 때 쓰는 몰입형 장비잖아요. 근데 이번 CS에서 주목받은 AI 안경은 달라요. 70g도 안 되는 가벼운 무게,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일상에서 AI 비서랑 대화하는 소통형 기기인 거죠. 타겟 시장 자체가 다릅니다. 그럼 이 AI 안경으로 뭘 할 수 있냐? 상상해보세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QR코드를 쓱 보고 바로 결제하고, 길을 걸으면 눈앞에 내비게이션 화살표가 뜨고,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눈앞에 바로 정비 매뉴얼이 뜨는 거죠. 두 손은 자유롭게 쓰면서 고개는 꼿꼿이 들고 정보를 보는 이른바 해제업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물론 아직 꿈 같은 얘기일 수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 분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작은 안경테 안에 모든 걸 다 넣어야 하잖아요. 열이 나면 뜨거워서 쓸 수가 없고 배터리는 오래 가야 하고 그러면서도 무게는 70g을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가장 큰 숙제, 바로 도수렌즈입니다. 안경 쓰는 사람들도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일단은 안경으로서 편해야 하니까요. 자, 지금까지 로봇, 자동차, 안경 같은 하드웨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보죠. 이 모든 것들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전쟁, 바로 두뇌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모든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AI 안경이나 로봇 같은 하드웨어는요, 사실 이 구조에서 맨 꼭대기, 껍데기에 불과해요. 진짜 핵심은 맨 아래층에 있는 AI 두뇌와 클라우드입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거대 AI 모델, 바로 이게 없으면 저 위에 있는 하드웨어는 그냥 깡통이나 다름없는 거죠. 애플이 구글 손을 잡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가장 똑똑한 두뇌, 즉 AI 모델을 가진 회사가 이기는 겁니다. 삼성이나 메타가 아무리 기가 막힌 AI 안경을 만들어내도 사용자가 안경에 대고 헤이 구글이라고 부르는 순간 진짜 승자는 구글이 되는 거죠. 하드웨어는 결국 두뇌를 불러오기 위한 도구일 뿐이니까요. 우리의 기기들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크린을 넘어 우리가 보는 것을 함께 보고 우리가 듣는 것을 함께 듣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는 기기들과 함께할 준비가 정말 되었을까요?